체내에 지방 조직이 많은 비만 상태의 경우 신체 곳곳에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체중은 척추 관절 질환의 발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시끈거리기도 하고요. 찌릿거리기도 하고 밤에는 이제 통증이 오죠. 못 걸을 정도로 그냥 거의 그러니까 힘을 못 진탱을 할 정도로 겨우 그냥 허리 굽혀가지고 걸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아프게 돼버렸어요. 우리 몸의 척추와 관절은 곧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몸무게가 늘면 척추와 무릎이 받는 하중이 늘면서 여러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관절 퇴행을 더욱 가속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만으로 인해 나타나는 척추 관절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김문찬, 박만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아픈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 중에 뭐 몇십 가지 되지만 비만이라 하는 거는 뺄 수가 없습니다. 인과관계 반드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중을 줄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퇴행성 변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만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체중을 줄이는 거는 필수적입니다. 살이 찌면 역시 비만이 되면 당연히 이제 하중 자체가 많이 받기 때문에 디스크의 어떤 퇴행성 병변이 많이 생기고요. 또 이제 복부 비만, 배가 많이 나오게 되면 허리가 이렇게 과신전됩니다. 과신전되다 보면 또한 역시 이제 허리에 어떤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게 되면 근육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근육 감소거든요. 근육 감소가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허리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대사성 질환 같은 것도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만은 어쨌든 척추 관절의 어떤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환자인 경우 비만이 동시에 동반된 경우에 허리 치료는 일단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증상의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비만 치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특히 요즘 비만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도 잘 개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증상을 재발하지 않고 계속 100세 시대 허리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관절 질환의 비만은요,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비만이 관절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충분한 근력이 유지가 되고 또 활동력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30대, 40대를 넘어가게 되면 점점 자연적인 근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절 연골에 대해 가해지는 부하가 점점 늘어나게 돼서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관절이 나빠지게 되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대표적인 거고요. 거기에는 관절 연골의 마모뿐만이 아니라 반월성 연골이라든지 인대에도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자연적인 혹은 지연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절 질환도 당연히 단계별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요. 이제 그와 동시에 비만도를 측정을 해서 비만이 만약 심하다면 체중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연골을 재생 수술을 했을 때도 연골이 재생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결국 비만 관리가, 체중 관리가 핵심이 되겠죠. 찬바람이 부는 화요일 오후, 오늘 수술을 앞둔 이정희 씨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무릎 관절증으로 앉을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걸을 때도 절룩거리며 제대로 걸을 수 없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잘 부딪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데 잘 부딪혀가지고 처음에 이제 아파서 또 낫겠지 하다가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도 계속 아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찍어봤더니 이제 뭐 질병도 있었고 외상으로 찢어지고 연골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수술이라는 게 쉽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을 아프니까는 이제 왼쪽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이 더 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이 더 아파서 올 4월에 이제 수술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왼쪽 수술하다 보니 이쪽이 또 아프잖아요. 양쪽 다 완전 무리가 가버려가지고 저는 지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 그냥 허리 굽혀가지고 걸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아프게 돼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이따가 수술방에 내려갈 건데요. 긴장되시죠? 예, 한번 했던 거지만 또 긴장이 되네요. 예, 이번에도 자 최선을 다해서 다리를 멋지게 고쳐놓을게요. 예. 그다음에 연골이 상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생겼다 그랬죠? 네, 그걸 연골 재생 수술이라는 걸 같이 해가지고 네. 또 연골이 잘 살아나고 네. 더 힘을 다 받아서 네. 또 오래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수술방에서 내려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뵙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는데요. 이제 주사나 약물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큰 도전이었고 다리를 절게 돼서 이제 오게 되셨고요. 왼쪽 무릎은 1년 전에 교정절골술과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증상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고 좋아졌는데 오른쪽 무릎은 여전히 다리가 9도 정도로 내반 변형이 생겨 있거든요. 체중 부하가 무릎의 내측 부분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체중도 사실은 조금 더 감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기다리던 시간이 다 되었나 봅니다. 마지막 검사가 한창인데요. 혈압을 재며 정희 씨의 현재 상태를 점검한 후 드디어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오늘 수술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휜 다리를 교정하는 교정절골 수술을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관절 안에 연골도 있지만 반월성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있어서 충격을 흡수시켜주고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반월성 연골이 파열되어 있어서 그것도 정리해주는 수술을 하고요. 반월성 연골이 봉합을 해도 붙지 않게끔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도려내는 수술에서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끔 정리를 하고 연골이 두 부위가 파여 있어요. 그 마모된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하도록 할 겁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수술이 동시에 진행돼 박만준 원장이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휜 정희 씨를 위한 첫 번째 수술은 바로 근위경골 절골 수술인데요. 하지의 비정상적인 축을 바로잡아 무릎 안쪽에 부하되는 하중을 건강한 관절면으로 옮기는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수술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됐고요. 교정절골 수술도 충분하게 얼라이먼트를 기회축을 반듯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반월성 연골이 찢어져 있는 걸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끔 해놨고 연골이 생각보다 많이 파여 있어서 그걸 정리를 한 다음에 연골 재생 수술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체중 관리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실제로 3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무릎으로 가해지는 부하는 10kg가 감량이 되는 효과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해야 연골 마모가 또는 퇴행이 이제는 멈추거나 또는 천천히 올 수 있게끔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적절한 근력 운동도 해서 근력이 소실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셔야 자기 무릎으로 오랫동안 만족스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봄에 꽃구경 가야 되고요. 왜냐면 4월 달에 수술하는 바람에 꽃구경을 못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영웅 팬입니다. 영웅이 팬 그거 콘서트 가야 돼요. 이제 엄마니까는 좀 이제 안 아프다 소리 해야 되겠죠. 그거. 여전히 환자로 가득한 병원 대기실. 오늘도 병원을 찾은 이둘남 씨는 요양보호사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일 때문인지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출근한다고 걸어가니까 머리가 탁 제끼지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병원 가봐야 되겠다. 못 걷겠더라고요. 검사 다 받고 입원해갖고 바로 7월 30일 날 수술을 받았거든요. 허리는 한 6, 7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허리 시술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릎 때문에 온 김에 이제 누가 몸조리 하는 김에 빨리 하고 또 일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1년 이후에. 그래서 그렇다면 하겠다면서 시술하고 동시에 가능하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내가 조금 그렇지. 그래도 회복이 너무 좋아, 갱가가. 어머니 시술하고 이제 한 3개월 됐잖아요. 네네. 지금 허리 아픈 거 좀 어떠세요? 허리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아졌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또 관리예요. 관리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유발되냐면
사람이 이제 체중이 지방이 늘고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제 우리가 척추 전방전이증도 자꾸 진행하게 되고 무릎의 퇴행성 변화도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은 지금 현재 증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근육 운동 안 하고 이제 걷기만 하면 좀 부족해요. 근육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단백질 섭취. 우리가 근육이 빠지는 거는 치료제가 없어요, 어머니. 약을 먹는다고 근육이 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한다는 게 우리가 생활 습관 속에서 영양을 잘 섭취하고 근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어머니가 척추 전방전이증 지금 치료했는 거를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그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하시면 알겠습니다. 조금씩 빠질 거예요.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병으로 얘기하면 척추 전방전이증이거든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당겨서 아주 수술할 정도의 증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을 해서 이제 증상 호전을 보이게 했고, 근데 이제 보시면 무릎도 수술을 하셨거든요. 여기 이제 MRI 보시면 여기 체지방이 너무 많아요. 체지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체지방 비율을 줄이지 않으면 또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과에서 이제 비만 치료까지 적극적으로 조금 할 계획이고, 통증을 저희가 척추 허리에서 치료한 후에 완화시킨 후에 증상의 재발 방지 위해서 적극적으로 비만 치료를 권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 절고 똑바로 걸을 수 있나요? 네네네. 맞아요. 다리도 많이 구부러지고 걸어가는 게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 오르막 내리막이 사실 문제인데요. 그거는 근력이 좀 더 돌아와야 되거든요. 둘라어머니는 사진을 보시면 지금 교정절골수란 수술이 되어 있고 무릎 안쪽에 내측 반월상 연골의 기시부 파열이라고 하는 물렁뼈의 가장 중요한 기둥 부분이 사실 끊어져서 복원하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 수술한 지 한 3개월 지나면 지금 거의 다 붙었을 시기고, 지금부터는 근력이 점점 늘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운동량을 증가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천천히 증가시켜 가야 되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수술하기 전에는 다리가 이렇게 O자대로 이렇게 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가 반듯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엑스레이 사진상으로도 뼈도 이제 제법 많이 붙어가지고 위에 골유압이 지금은 한 80~90% 이상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지금 실제로 지금 무릎에 붓기는 이제 다 빠졌고요. 그러니까 한 달 있다 우리 또 한 번 더 뵙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둘라 환자분은 평소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고 잘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다리를 심하게 저게 됐습니다. 엑스 사진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MRI를 촬영을 했고요. MRI 촬영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기시부라는 부분이 파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요, 무릎 모형으로 치면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파란 게 관절 연골이고 이 부분이 물렁뼈입니다. 반월상 연골인데 이 부분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시부라고 하는 건 이 무릎의 정중앙 뒤쪽에 있는 곳입니다. 건물로 치면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반 변형, 무릎이 휘어 있는 게 사실 원인이 됩니다. 그걸 교정을 하지 않고는 물렁뼈를 봉합만 해서는 다시 재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함께 교정 절골 수술을 하고 내측 반월상 연골의 기시부 파열을 정리를 하고 복원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구부릴 때 일어나면 좀 많이 아프고 했거든. 우리 아이 아팠는데 지금 그런 좀 편안하고 다리가 딱 똑바로 붙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했다 싶더라고. 제가 안 아프려고 하면은 원장님 시키신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살도 좀 빼고 그래야 되겠죠. 네,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서연주 씨는 지금 그 좋아하는 일을 쉬고 있습니다. 양쪽 무릎 통증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후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해 시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 체중이 늘어 내과 검진도 받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학원 운영도 했고 식당하고 반찬 가게 하다 보니까 또 학교 강의도 하다 보니까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릎에 지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살이 찌고 또 이 살찌다 보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고 허리에도 무리가 간 것 같은데 양쪽으로 이제 뼈 주사도 맞고 물 빼고 해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쩔뚝거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는 이제 통증이 오죠.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저기 인공관절도 수술하고 지금 허리도 제가 좀 치료해줘. 허리 통증은 조금 편해졌죠? 네, 허리 좀 편해졌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치료하다가 이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관리가 중요한데 어머니는 이거 보면 이제 허리 MRI 찍었는 거 보면 뒤에 체지방 비율이 조금 많이 높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면 이제 하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디스크의 어떤 퇴행성 변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허리 아픈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우리가 비만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내과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놨고 내과에서 어떤 비만에 관련된 검사를 조금 진행을 할 거예요. 만성 통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중 조절이고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그걸 좀 지켜나가시면 좋아질 겁니다. 네네. 네. 네. 서윤주 씨도 이제 허리하고 이제 다리 쪽에 통증이 있어서 디스크하고 협착증에 대해서 우리가 수술 아닌 방법으로 제가 통증을 조절해 드렸고 이분 역시 또한 이제 체지방 비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증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체지방 비율을 줄이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줘야지 이제 증상의 재발 없이 이제 또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과에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체중을 조절하는 치료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권유를 드린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주 씨 이제 수술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예. 이제 아픈 거 좀 어떠셨어요? 이제 병원에 있을 때만큼 진통제를 맞을 정도는 아니고 괜찮을 것 같은데 견딜만 했어요. 다리 한번 볼까요? 예. 다리 쭉 한번 펴보고요. 예. 옷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상처는 깨끗하고 괜찮고요. 예. 무릎을 쭉 펴볼까요? 예. 네. 아직도 열감이 조금 있거든요. 예. 이럴 때는 얼음 찜질 좀 더 예. 하시고요. 예. 수술한 엑스레이를 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뼈의 정렬과 모양이 정확하고 반듯반듯하고 위에 뼈와 아래 뼈 사이 간격이 아주 일정하고 좋고요.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 옆면에서 본 모습을 봐도 자기 크기에 딱 맞고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 인공관절을 굉장히 오랫동안 써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이제 체중 관리도 조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도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20년도 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서윤주 씨도 나이가 젊습니다. 비교적 젊은 분이고 60대 초반이신데 MRI를 촬영해 보니까 연골이 너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위쪽 대퇴 경골뿐만 아니라 아래쪽 경골 부분도 연골도 많이 손상을 입고 반화성 연골도 산산조각이 나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관절 보존 수술도 가능했지만 빠른 회복과 그리고 빠른 일로 복귀를 하기를 원하셔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결정하였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잘 돼서 지금은 수술한 지 30일도 채 안 됐는데 지금은 보행을 잘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무릎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 또 허리도 자연히 자세가 나빠지기 때문에 허리도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서윤주 씨는 우리 허리 사진을 보면 허리도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 간격이 줄어들고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좁아지는 병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비만 관리도 해야 되는데요. 비만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아직 수술하지 않은 무릎도 사실 더 나빠질 거고 수술한 무릎도 앞으로 15년, 20년, 30년을 쓰려면 이렇게 체중 관리를 하고 근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비만도를 낮추고 체중 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담당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상담을 받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구해서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과 진료를 받기 전 다양한 검사를 받는 현주 씨. 먼저 문진표를 작성하며 현재 현주 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체성분 분석을 통해 현주 씨의 비만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혈액 검사를 하는데요. 오늘 실시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만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서현주님은 체중이 74.3인 단계로 BMI가 28.2인 지금 비만 단계입니다. 다행히 고지혈증은 없으신데 당뇨는 아니신데 당뇨 전 단계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을 빼시게 되면 당뇨에 대한 것도 좋아지고 무릎이나 허리 디스크에 관한 것도 많이 좋아지실 있어서 비만에 대한 치료를 조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 약물 치료가 조금 더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부작용이나 다른 걸 확인하고 해야 돼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어떤 약을 쓸지는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다음 2주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만이 척추 관절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데요.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주어서 척추는 디스크 협착 같은 게 이루어지기 쉽고 관절은 연골이 닳기가 쉽습니다. 특히 척추 같은 곳에서는 척추의 정렬을 변형을 시켜서 척추 측만증이 오기 쉽고 척추 주위 근육 자체를 비대칭적으로 위축시켜서 척추가 몸을 유지하는 능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현주 환자는 BMI가 28.2로 현재 비만인 상태입니다. 서현주 환자는 척추와 무릎에 이미 수술을 받으신 상태고요. 그 이후에 지금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척추 관절과 무릎 관절의 전체적인 부담을 줄여줘서 수술의 효과나 재활, 그다음에 치료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체중 감량을 위한 치료 방법으로는 주사 약물 치료와 먹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주사 약물 치료가 체중 감량에는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현주님의 상태에 따라서 주사 치료와 먹는 약물 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진료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 한 걸음씩 내딛는 현주 씨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달라진 그녀의 모습인데요. 지팡이 없이 가볍게 걸어 다닐 그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지금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는 인공수술한 다리 때문에 지팡이를 짚는 게 아니고 시술해야 될 오른쪽 다리가 시큰거리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었거든요. 시술하기 전에는 지팡이를 짚을 정도로 욱신거리고 또 위험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인공관절이라서 그런지 힘이 되니까 부담도 좀 없고 훨씬 더 시큰거리는 거나 그 뼈가 아팠던 부분에는 훨씬 좋아졌죠. 제 천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하는 부분이나 이 부산 시내 재래시장의 요리는 제가 컨설팅 안 한 데가 없거든요. 계속 컨설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릎을 쓰는 일 외에 컨설팅이라든지 그 푸드 스타일링이라든지 음식 메뉴 개발 같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생각이 있어요. 허리 치료를 당연히 이제 통증을 조절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비만하고 동반된 경우에 비만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역시 이제 비만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말은 근육 또한 감소되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만을 개선한 다음에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근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오랫동안 허리를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촬영하신 환자분들은 나이가 딱 다 비슷해요. 딱 62세로 다 비슷하신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연골이 이렇게 많이 망가지고 어떤 분들은 반월성 연골이 쥐어지고 어떤 분은 관절염이 굉장히 진행하신 분이거든요. 공통점은 비만도가 좀 높다고 하는 점입니다. 비만이라는 요인 자체가 사실 이제는 질병군에 포함이 됩니다. 관리를 하고 하지 않으면 다른 관절 질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과적인 다른 당뇨든 심장이든 다른 혈관계든 이런 데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사실 보여집니다. 자기에게 맞는 비만 치료가 어떤 것인지를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분명히 혼자서 할 때보다는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트레스와 비만은 여러 질환의 원인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비만은 관절염과 척추질환 발병 빈도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